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네오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로 포착된 종목이에요. 이전까지 한 번도 제가 영상 올려본 적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제가 주목하는 이유, 오늘 교환사채 공시가 올라왔거든요. 이 교환사채 최근 들어서 많은 상장사들이 이 발행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걸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그 좋은 걸 골라내는 데 있어서 제가 보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 기준에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발견이 됐는데,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오셈 지금 뭐 회사 소개는 제가 추후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메모리 시장, 이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제 공장 증설하고 신규 시설 확보하는 거, 이거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장비주들까지 이제 낙수 효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점은 이런 사이클이 오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이 공시는 좀 볼만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오셈이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도 상당히 지금 산업의 트렌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더라. 저는 그렇게 봐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교환사채. 이 교환사채를 예전에는 발행을 진짜 안 했어요.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담보로 발행하는 거거든요. 회사가 왜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을까? 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많이들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다, 자사주 처분이다, 이런 공식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상법 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사채 발행도 많아진 과정에서 특별한 이슈들이 생기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돼요. 예전에 제가 제 채널에서 예스티라는 종목 소개해드린 적 있어요. 예스티. 이 종목도 교환사채 발행을 했었는데 제가 영상 올려드린 다음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스티라는 종목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은 네오셈 이 공시 내용부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교환사채다라고 하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전환사채보다 좋게 보는 게 있습니다. 전환사채, 교환사채.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좋게 보는 것 중에 교환사채를 왜 저는 주로 비중을 두느냐? 과거에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 잘 안 나오는 공시인데 하고 엄청나게 뜯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전환사채하고 교환사채하고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은요, 전환사채는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 발행이 있습니다. 신주 발행하면은 뭐에 부정적이죠? 주식의 가치 희석, 여기에 부정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식 수가 늘어나요. 신주 발행은 주식 수가 증가되면은 무엇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주당 이익, EPS가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나서 주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왜 그러느냐? 주식의 가치 희석이다, 이 키워드 따라다니잖아요. 주식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요, 이제 이익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는 이런 공시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주식의 가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신주 발행이 있다. 그런데 교환사채 발행한다라고 하면은 신주 발행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발행했던 주식을 담보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네오셈이 가지고 있는 네오셈의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게 바로 교환사채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것은 이 채권을 통해서 무엇을 조달할 수가 있죠? 현금을 조달할 수 있죠. 그럼 이 현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직원들 보너스 더 줄 거냐? 아니면은 내가 빚이 있는데, 회사가 빚이 있는데 채무상환 할 거냐? 채무상환. 그리고 이걸 가지고 원재료 매입하는 데 쓸 거냐? 네오셈처럼 우리가 설비 투자 확장하고 그 다음에 공장 증설하는 데 쓸 거예요 라고 하는 시설 자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제조업에 있어서는요, 시설 자금으로 쓰일 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내가 100을 생산할 수 있는데 공장을 더 늘려가지고 200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200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미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제조업이 그냥 가게 문 열어놓고 손님 기다리듯이 그냥 공장 증설할까요? 어느 정도 구두로 약속된 부분, 어느 정도 가시화된 계약이 있으니까 공장을 더 늘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조업들이 시설 자금으로 이제 자금 쓴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사채 발행하거나 교환사채 발행하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인 어떤 공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를 받을 때도 있고, 길게 봤을 때는 또 크게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키포인트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오쌤은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시설 자금으로 쓰게 될 것이다. 전액 100억 규모로.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채권이란 건 기본적으로 이자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표면이자, 쿠폰금리라고 합니다. 만기이자, 만기됐을 때 받는 이자. 표면이자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돈 납입하자마자 매 분기마다 받아가는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면이자나 만기이자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붙어있고 이 기입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0%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현금을 100억 꽂아주는 이 투자자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저희가 목적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으로 교환할 거다. 교환해서 시장에 매도할 거다. 매도한다라는 겁니다. 주식으로 교환해서. 언제? 주가가 상승하면. 그러면은 이들의 단가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이들의 단가 얼마일까? 공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11,530원입니다. 오늘 시장 가격보다도 한 24% 높은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공시 냈을 때 기준 가격 대비해가지고 120%에 해당하는 가액을 교환가액으로 했다라는 것은 할증 발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나요? 이 네오쌤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시장에서 주식을 그냥 매수하면 훨씬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데, 왜 교환사채를 통해서 지금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까? 여기에는요, 그냥 간략하게 저쪽 시장의 생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주식 매수하면은 그냥 이 유통시장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매수한 자금은 누구에게 가죠? 매도자한테 가죠. 주식을 유통시장에서 매도한 자, 이 매도자한테 갑니다. 그러면 회사에 돈이 들어가나요? 현금이 들어가지 않죠. 현금을 직접적으로 꽂아주면서 여기서 정보를 많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사채, 신주인수검사채, 그 다음에 전환사채, 뭐 기타 등등 주식으로 바꾸거나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이 대부분 기관 자금이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고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증 발행을 해가지고도 투자를 하는 거, 11,530원보다 주가가 더 오르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교환의 대상, 이것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환사채 발행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네오쌤이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라는 공시가 안 따라와요. 그런데 네오쌤은 교환의 대상이 뭐죠? 바로 네오쌤 김영식 보통주다. 그리고 하나의 또 예가 있는데, 예전에 에코프로 BM의 주식을 담보로 교환사채 발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는 어떤 회사의 주식이 상승을 하는 거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것일까? 바로 교환의 대상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교환사채 공시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86만 7,302주 전체 자기 주식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일부 처분한 겁니다. 일부. 네오셈의 주식을 이만큼 처분을 했다라는 공시도 추가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교환 청구 기간은 납입한 날로부터 한 달 뒤인 1월 29일, 내년 1월 29일입니다. 이 납입일이 12월 29일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교환사채는 전환사채랑 조금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환 청구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주 발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1년이 지나야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묶여요. 그런데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교환하는 시점이 굉장히 빠른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주가에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 어떤 계약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여기 투자자 누구냐를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여기 기관 자금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여기 투자하는 투자자는 누구일까? 대신 뉴젠 신기술 투자조합 제4호, 여기에서 80억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시스퀘어 메리츠 신기술 투자조합 제1호, 이거 신기술 투자조합 만들어서 조합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모펀드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여기까지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과세부터 해가지고 만드는 법적 절차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기관 자금 들어오는 거다. 시스케어 자산운용 있잖아요 또. 그래서 메리츠 대신 시스케어 이런 기관 자금으로 신기술 투자조합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기관 자금으로 보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부네요. 반도체 검사 장비 생산 신규 공장 건립, 이거 좋네요. 26년 3월부터 27년 9월까지 투자 금액 100억 원, 여기 다 쓸 거다. 미래 매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인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금 사용 목적, 그리고 투자자 누구냐, 교환 대상은 어느 회사 주식이냐, 그리고 단가 얼마냐, 할인 발행했느냐, 할증 발행했느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네오셈의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그러한 투자자들의 의도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공시로 포착된 종목들 영상보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빨리 확인하실 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확인하시면은요, 이렇게 영상 설명란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은 텔레그램 링크, 텔레그램 채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이 링크 걸어놨어요. 이거 링크 딱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이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해가지고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총 440분 이제 입장해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오셈, 제가 공시로 포착한 종목 먼저 공유를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핫 이슈들부터 해서요. 그 다음에 공시 속에서 숨겨진 주요 투자 정보들 공유 드리는 곳이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오셈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